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노출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진의 밝기를 말합니다. 이 사진의 밝기가 밝고 또는 어둡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준들이 보통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은 이 색입니다. 약간 18%의 반사율을 가진 회색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보통 그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회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카메라들, 이 카메라나 어떤 카메라든지 전부 다 이 색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사진을 찍을 때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노출은 왜 중요할까요?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는다면 인물의 피부톤이 중요할 거고요. 풍경 사진을 찍는다면 배경의 색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화분을 찍는다면 이 화분에 있는 이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촬영할 때부터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는 대부분의 카메라에는 다 이 밝기 조절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으로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자동 모드에서는 밝기 조절을 보통 할 때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한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보통 돌려주면 더하기, 사진이 밝아집니다. 또는 반대로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빼주면 빛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은 보통 야외에서 촬영할 때입니다. 배경이 밝거나 또는 태양이 있거나 또는 조명이 있거나 이럴 때 사진을 찍다 보면 사람이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에 터치 후에 사진의 밝기를 밝게 조정해 주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밝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분의 색깔을 볼 때 일반적인 밝기로 촬영을 할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오지만 이 밝기를 아주 밝게 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둡게 조절을 하게 되면 평소와는 좀 다른, 좀 눈에 보이지 않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사라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터치를 해서 하나 촬영을 하고요. 밝게 해서 촬영을 하고 다시 어둡게 해서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 사진을 순차적으로 넘겨서 보면 밝은 사진, 이게 기본으로 된 사진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의 기본적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밝기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 타고난데요. 제가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터치를 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노출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서 똑같은 화분을 찍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는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느냐 또는 바닥 부분을 터치하느냐 또는 어두운 색을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찍고자 하는 곳, 즉 초점을 가장 잘 맞추고 싶은 곳에 먼저 터치를 하면 밝기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 기준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분을 좀 더 밝고 화사하게 찍고 싶다면 어두운 부분을 터치하면 이 부분이 기준이 돼서 훨씬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밝은 부분을 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조금 어두워지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 검정색 화분이기 때문에 검정색 부분을 터치하면 밝아지는데 반대로 이 옆에 있던 하얀색 화분에 놓고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 화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자, 하얀색 부분에 터치를 하면 사진이 어둡게 나옵니다. 어두운 그림자 부분에 터치를 하면 다시 사진이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밝기를 조절하는 이 버튼의 기능 또는 이 버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노출 보정 버튼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또는 이 스마트폰들은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는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구형 핸드폰들, 나온 지 1년 이상이 됐거나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가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은 메뉴에 들어가시면 노출 조정을 할 수 있는 노출 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기능이 없다, 근데 내 카메라에 노출 보정 버튼 또는 노출이라는 버튼이 없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보통 카메라의 모드들 중에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이 프로 모드에 들어가면 이 우측 상단이나 보통 가운데에 더하기 슬러시 마이너스 이런 표시가 뜨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와 마이너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밝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밝거나 또는 어둡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또는 수동 초점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각각 다 해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노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제로 어두운 것보단 약간 밝은 게 더 이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터치를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밝기를 다시 어둡게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밝은 사진과 어두운 사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나는 밝은 사진이 좋아, 그럼 밝은 사진이 기준이 되고요. 나는 좀 어두운 사진이 좋다 싶으면 어둡게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의 밝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누가 촬영하느냐, 또는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밝기 조절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사의 제품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A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터치를 하면 보통 옆에 태양 모양이 나타납니다. 태양 모양이 나타나면 이 터치를 한 후에 이 태양을 위, 아래로 조절을 하면 밝기 조절이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에서 하나 찍고요. 중간으로 하나 찍고, 다시 어둡게, 어둡게, 어둡게. 결과를 보면 어두운 사진, 중간 사진, 그 다음 밝게 찍은 사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보통 이 카메라에 이제 좀 고급형 카메라나 또는 최신 카메라에 있는 HDR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HDR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색깔 또는 전혀 다른 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HD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R은 보통 이 카메라의 모드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설정에서 HDR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R을 현재 사용 중으로 할지 자동으로 할지 또는 사용 안 함으로 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 중으로 선택을 하고
자, 저희가 지금 프로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서 촬영을 하면 이 밝기가 저절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이 HDR 기능이 있는데, 과거에는 HDR이 적용된 사진, 즉 이 기술이 들어간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 이렇게 두 장씩 저장이 됐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카메라에서는 그냥 한 장의 원본만 저장되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R을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진을 찍게 되면, 내가 터치를 하고 찍게 되면 원하는 부분이 당연히 밝고, 또는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자동적으로 일종의 포샵 기능처럼 조절을 해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두운 데를 터치를 하고 촬영을 하거나, 또는 밝은 부분을 터치하고 촬영을 해도 큰 차이가 적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두 사진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 차이는 뭐 때문에? HDR 기능 때문입니다. 그러면 HDR을 끄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R로 다시 들어가서 사용 안함을 선택하고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간 부분에 터치를 해보고요. 어두운 부분에 터치를 해보고요. 밝은 부분에 터치를 하면 미세하게 색깔의 변화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사진도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두운 화분 부분에 터치를 하고 촬영을 하고요. 중간 부분에 촬영을 하고, 제일 밝은 부분에 사진을 보면 이 세 장의 사진이 조금이지만 노출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이 좋다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HDR을 자동으로 항상 해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더 좋고요. 사용을 안함을 해버린다면 내가 설정한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노출에 관해서 실제로 좀 사용하는 방법을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저희가 밝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야외에서 노출을 조절하는 걸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가 핸드폰으로 제가 직접 하는 것들을 녹화해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조금 안 보이시더라도 실내에서 했던 것들을 참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야외에서 찍을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건 노출 보정이에요. 자, 이 노출 보정을 할 때는 우리가 실내편에서 본 것처럼 이 카메라를 터치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터치를 하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터치를 하면, 여기 한번 해인, 잠시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밝아지고, 다시 터치를 하고 왼쪽으로 하면 어두워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야외 같은 경우에는 내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밝아요. 근데 반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밝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찍다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다음에 그늘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어 볼게요. 네, 여기 보고, 자, 하나 둘,
이번엔 정말 싫어하게 어둡게 찍어 드릴게요. 다크 하나 둘. 네. 자, 이렇게 밝기 조절을 밝게 하나 어둡게 하나 이렇게 찍어 봤는데 이 결과물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어둡게 찍은 거, 제일 어둡게 찍은 거, 이게 밝게 찍은 거. 네. 네. 근데 어둡게 찍은 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둡진 않죠.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저희가 그늘을 살짝 만들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좀 어둡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많이 어둡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2개, 3개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밝기 조절을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나중에 고를 수 있는 사진이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햇빛이 직접 비칠 때와 또는 지금 현재 조건은 우리 모델의 머리 위쪽에서 태양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조명의 조건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방향 이쪽에서 태양이 온다 그랬을 때 보통 정면광 내지는 순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기준에서 45도 각도, 혜인이가 여기 45도에 잠깐 서 있을까? 자, 우리 모델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모델에게, 저에게 빛이 비춰줄 때는 사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쪽 옆으로 90도 이렇게 옆에서 조명이 올 때는 측면광 또는 측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쪽 45도. 네. 이렇게 저의 왼쪽이나 오른쪽 뒤에 45도 방향에서 올 때는 반역광이라고 합니다. 반만 역광이라고 그래서 반역광이라고 하고요. 제 바로 뒤로 와 보시겠어요? 네. 자, 제 뒤에서 빛이 저를 향해서 비춰줄 때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역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출 보정을 언제 제일 많이 쓰느냐? 자, 지금처럼 제 뒤에 조명이 있듯이 역광이거나 이쪽으로 반역광일 때 노출 보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앉아서 촬영하기를 할 때 하늘을 배경에 넣거나 태양을 배경에 넣고 촬영을 할 때는 훨씬 더 노출 보정을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쪽 내 옆에, 네.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틀어줘.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조명이 모델의 뒤에서 오고 있을 때 왜 역광을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역광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광은 이 모델의 옆에 헤어라인이 훨씬 더 살아납니다.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이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말하면 여기랑 여기랑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밝기 조절을 했을 때 머리의 윗부분과 머리의 오른쪽 라인이 훨씬 더 밝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역광이긴 한데 태양이 높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를 조금만 낮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낮춰서 아래에서 보면 네, 노출 보정만 방금처럼 해주시면 이쪽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쪽 헤어라인이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쪽으로, 네,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약간 반역광이랑 비슷한 조건인데요. 이 오른쪽 헤어라인이 훨씬 더 잘 살아나고, 우리 방금처럼 눈을 살짝 감아 볼까? 네, 이렇게 약간 분위기 있는 컷을 연출할 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때는 일부러 어둡게 찍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일부러 어둡게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자, 한 번 더 일부러 어둡게. 네, 자, 사진 같이 볼까요? 자, 일부러 어둡게도 촬영을 하고요. 네.
보정을 해서도 찍기도 하는데 이 옆에 헤어라인이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죠. 네. 자, 이건 역광인데 어둡게 찍은 거, 얘는 보정을 해준 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네. 역광일 때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합니다. 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고요. 뭔가 좀 더 신비감 있게 촬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아이들이나 누군가를 찍어줄 때 배경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가 없다면 가능하면 역광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역광으로 찍을 때 너무 태양이 들어와서 눈이 부시거나 뭐 만약에 카메라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생긴다면 반만 역광, 즉 반역광에서 촬영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노출을 이용한 촬영법 중에 하나가 실루엣 촬영이라고 있습니다. 실루엣이 뭔지 알아요? 라인? 그렇죠. 되게 모델이 똑똑한데, 네, 이 라인이 나오는 거, 즉 검정색으로 이렇게 라인만 나오거나 일출 사진 또는 일몰 사진 때 의도치 않게 찍었는데 라인만 나오는 이런 것들도 실루엣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루엣 사진의 특징은 어둡게 찍는 겁니다. 어떻게? 어둡게. 네, 밝게 말고 어둡게 찍는 게 실루엣 사진의 특징인데, 실루엣은 대부분 배경이 밝을 때 배경에만 노출을 맞추는 겁니다. 즉 어둡게 찍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나는 언제나 실루엣을 찍고 싶은데 터치를 하면 너무 모델이 밝게 나온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배경에다가 터치를 하면 됩니다. 즉 가장 밝은 부분에다 터치를 하면 실제보다 더 어둡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일부러 어둡게 라인을 만들어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거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할 때 얼굴에 터치를 하고 어둡게 해도 사진의 결과물은 그렇게 많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밝은 부분, 네, 밝은 부분에 터치를 하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더 어둡게 보셨나요? 자, 하나 찍고 다시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터치를 하실 때 인물이나 이런 피부나 이런 곳에 터치를 하게 되면 아무리 어둡게 해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배경의 하늘이나 이런 부분에 터치를 하면 실제보다 훨씬 더 어둡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노출 보정을 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촬영. 자, 여기가 바닷가가 아니라서 그 실루엣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는 라인하고 이렇게 보이는 라인하고 어때요? 달라요. 네, 다르죠? 이렇게 보이는 라인. 이 세 장의 사진의 공통점은 거의 다 같은 자세, 같은 위치에서 찍었는데, 터치를 구름에다가 한 사진과 이 사진은 구름에다가 했고요.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은 모델의 얼굴에 터치를 하고 어둡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즉 어둡게 찍으려면, 실루엣으로 찍으려면 가급적이면 밝은 배경 또는 밝은 의상 이런 곳에 터치를 하고 촬영을 해주시면, 노출 보정을 해주시면 더 어두운, 즉 실루엣, 이렇게 라인만, 사람을 찍으면 이 라인만 나오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꼭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찍거나 동물을 찍거나 또는 꽃을 찍거나 어떤 대상을 찍을 때 뭐 나무나 이런 것들도 상관이 없겠죠. 실루엣을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 어두운 곳에서 초점을 맞추거나 노출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밝은 데다가 기준을 잡아서 노출 보정을 더 어둡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터치를 안 하고 촬영하실 때보다 약 4단계나 5단계 이상 더 어둡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령은 일출이나 일몰 찍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실루엣으로 찍고 싶다, 또는 나는 노출 보정을 해서 사진을 찍고 싶다 할 때는 실루엣은 어둡게, 노출 보정 일반적으로 역광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밝게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물 사진은 어둡게 해요, 밝게 해요? 밝게. 그렇지. 실루엣을 찍을 때는 밝게 해요, 어둡게 해요? 어둡게. 네. 우리 모델 혜인이처럼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보정이 되고 또는 자동으로 세팅이 되긴 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본인의 컴퓨터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늘이나 어두운 곳에 또는 실내에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평소에 보이는 상태와 실제로 보이는 상태를 비교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